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속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산 지역 경제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떨까요? 2024년 부산 지역 경제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김기원 본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쯤이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본부장님은 일단 2024년 우리 경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금년 중 우리 경제는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내수 성장세는 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예. 글로벌 IT 부문 회복 등에 힘입어서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GDP 성장률은 작년에 1.4%에서 금년 중에는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예,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소비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축적됐던 소위 펜트업 수요라고 예.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 그동안에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 모멘텀이 좀 이렇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 투자의 경우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동안에 크게 부진했었던 설비 투자가 친환경, 신성장 부문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또 글로벌 교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물가의 경우에는 공급 요인이 유가 이런 쪽에 좀 불안 요인이 좀 진정이 되고 네네. 그리고 수요 측 압력도 진정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는 2.6%,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예.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일단은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좀 더디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네. 우상의 한 곡선을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산 지역 경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예. 봐야 될런지요? 부산 경제도 국내 경제와 같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산업 구조나 이런 지역 구조 상황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은 아쉽게도 전국 평균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올해 IT 부문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IT 부문을 제외한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1.7%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수출 제조 비중이 좀 낮아서 그런 점에서 이 성장세 회복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고용 면에서 볼 때도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 증가세가 높겠지만 부산은 그 부분이 약해가지고 그 효과가 그만큼은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인 요인들도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첨단 산업 관련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올해 이제 경제 성장을 IT 부분이 좀 견인을 해서 성장세를 보이는데 네네. 사실은 부산 지역은 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 네네. 부분에 대한 이제 혜택이 덜할 것이고 예. 다만 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이 소국 개방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 전쟁이라든지 또 미국 금리, 신흥국 브릭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외 여건들, 대외 경제 여건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대외 경제 여건 관련해서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글로벌하게 지금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교역 면에서는 교역 신장률이 작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IT 경기가 반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요국에서 신성장 산업이나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내수보다는 교역이 성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그 고려해야 되는 어떤 대외 좀 불확실성 요인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계속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 중에 이 긴축 기조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또 함께 예.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를 들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네. 된다면 언제 될지 어느 정도로 될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 금리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예. 리스크 요인들이 만약에 좀 더 심화되어 가지고 만약에 주요 원자재 공급 쪽에 불안한 모습이 생긴다면은 네. 이게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불안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우려도 잠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교육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물동량이 중요하니까 네네.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테고 예. 미국 금리가 역시나 중요하죠. 미 연준이 동결 최근에 시키긴 했지만 언제 얼마나 이제 떨어뜨릴 것인가가 네네. 우리 경제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가계대출,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TF입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이게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뭐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실제 어느 정도 이것이 위험하고 어떤 리스크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런지 좀 이 부분도 짚어보죠. 네네. 태형건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지금 관련 사항들이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네네.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이제 최근에 GDP 대비 105% 수준으로 올라가서 네. 주요 선진국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부산의 경우에는 전국 주요 광역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은 이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그렇겠군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도 이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예. 과거의 위기 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연체율이 그래도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회사들도 이 부실 대출에 대한 손실 부담 능력을 지금 네. 가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연체율이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고 전국이나 부산 모두 아파트 미분양의 높은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특히나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까지 어떤 대책이 올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네. 지난해 또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역 기업들 특히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부산시는 금년 중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먼저 본부 차원에서 어떤 미시적인 대응책을 지금 고심하고 있고 예. 저희 부산본부의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재정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이라기보다 이제 자금 지원이 예, 자금 되겠는데요. 지원을. 네네. 예, 부산본부는 이제 지방 중소기업 지원 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을 주면 예.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이 지원을 해줘서 대출을 받는 기업이 이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예. 생기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지금까지 뭐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 외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좀 큰 이슈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부산의 경우에
청년 인재 유출이나 고령화 문제 등 인구 구조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이렇게 저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금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본부 차원에서 그렇고 저희 부산 본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중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과 또 저탄소 관련된 것들 이건 사실 이제 전 사회의 각 분야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부산본부 김기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